은행 주식도 이제 슬슬 정점을 찍는 게 아닐까 싶군. 다음은 부동산 쪽을 노려볼까요? 역시 토요마사 센스가 있구나. 내 이름은 요코카와 토요마사. 직업은 개인 투자가. 오늘은 투자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세라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드디어. 무슨 일이야? 얼마 전부터 노리고 있던 코이케 하우징사의 주식 25% 취득 성공한 것 같아. 코이케 하우징이라면 그 대기업 부동산? 이거 우연인데? 나도 얼마 전 25% 취득했어. 역시 세라, 너도 노리고 있었구나. 앞으론 같은 대주주로서 잘 지켜보자고. 사유리, 봤어. 코이케 하우징의 새로운 광고. 광고에 미나세 아리스를 쓰다니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 아, 그러네. 어제부터 방송했겠다. 내 이름은 코이케 사유리. 우리 아빠는 대기업 부동산 회사 코이케 하우징의 사장이다. 실은 나 그 광고 촬영할 때 견학 다녀왔어. 어머, 정말? 미나세 아리스 실문이라니 부럽다. 눈을 반짝이며 내 쪽을 보는 반 친구들을 보며 난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아, 모두에게 셀럽의 생활을 체험하게 해줘볼까? 다들 우리 회사에 놀러와 볼래? 뭐? 생각해봐. 사장 딸 정도 친구가 없으면 회사에 놀러가는 거 쉽지 않을걸? 기왕 가는 거 견학하고 사장실에서 파티하자. 진짜 그래도 돼? 사장실에서 파티라니 꿈만 같아. 다들 좋아하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오늘 방과 후 같이 가자. 우와, 이게 바로 코이케 하우징 본사. 역시 대기업 이런 느낌이 딱 오네. 이렇게 내가 사내를 안내하고 있죠. 너희들은 뭐냐? 뭐야 이 녀석. 날 모르는 건가?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고. 거기 잠깐 이리 와봐. 네? 뭐 하는 거야? 저 애는 사장님 따님이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학생의 얼굴을 보자. 우리 사장님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내를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좀... 조용히 해. 잘리고 싶지 않으면.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따님인 줄을 몰라 뵀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다행이었네. 아니 큰일 날 뻔했다고. 역시 사유리. 진짜 대단한 거 보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오피스 안쪽으로 가서 오늘의 목적지 사장실에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 아빠 방이야. 우와, 진짜 사장실이다. 다들 좋아하긴.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 배고프지? 매니버이츠로 뭐 좀 시킬까? 좋아. 난 타피오카. 난 스시. 매니버치입니다. 저 코이케 하우징 사장실로 배달 왔는데요. 네, 저예요. 그쪽에 놓고 가세요. 네. 배달원도 학생 일행이 사장실에서 놀고 있는 것에 놀란 눈치였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역시 서민들은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여보세요? 세라? 코이케 하우징 사장이 주주들 상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 그거 흥미롭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지? 메일로 보낼게. 그래, 부탁할게. 코이케 사장의 연락으로 난 주식 취득 후 처음으로 코이케 하우징 오피스를 방문했다. 여기가 사장실인가? 사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가자. 사장인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타카유키 사장님 멋져. 그곳엔 하이텐션으로 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뭐야 이 상황은? 당황했지만 일단 물어보기로 했다. 너희들? 여긴 놀이터가 아닌데? 뭐?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 알겠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모르긴 하는데. 나에 대해 모르다니. 영 별 볼 일 없는 사원인가 보네. 그럼 바닥 사원이 사장실에 뭐하러 왔어? 난 사원이 아니라. 아빠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야기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고 들으려 하지조차 않은 모습. 아니, 난 코이케 사장이 불러서 온 거라고. 사장이 불렀다? 아, 알았다.
방 청소 같은 거 시키려고 그랬나 보지. 됐고, 우리들 아직 쓰는 중이니까 나중에 청소해. 그보다 주스가 다 떨어졌으니까 뭐 좀 사오라고. 뭐? 왜 내가 그런 일을... 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장이 없는 이상 여기서 계속 있을 수도 없었기에 알았어. 뭐 사오면 되는데? 난 콜라. 콜라는 제로 콜라, 알지? 난 메론소다. 난 칼피스. 그래. 우와, 장난 아니다. 나 어른한테 심부름 시킨 거 처음이야. 저런 바닥 사원 따위 우리들 심부름이나 하면 되는 거야. 그보다 저 녀석 일 같은 거 잘 못하게 생겼는데 심부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음료수 정도는 사오겠지. 전화 오는데? 됐어, 받으면 되지. 그래도 일 전화면 어떡해. 여보세요, 코이케 하우징입니다. 어라, 코이케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아빠가 안 계셔서요.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메니우시초 토지 개발 안건에 대해서 입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토지게 뭐요? 입찰? 저 아직 고등학생이라 무슨 말인지. 뭐라고? 이게 장난인 줄 아나? 모르면 전화를 받지 말던가. 이쪽도 아이랑 장난질할 시간 없다고. 괜찮아? 방금 전화 온 사람 완전 화내는 것 같던데. 모두의 앞에서 혼난 거나 다름없었으니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기분 좋았었는데 이게 뭐람? 정말 아저씨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어른이 아니라는 걸 안순간 깔보고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긴 아는 건지. 바로 그때. 어이, 너희들 마실 거 사왔어. 마침 아까 그 별 볼 일 없던 바닥사원이 돌아왔다. 늦잖아! 내가 다녀온 사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여자아이는 아까보다 3배는 더 무서운 눈빛으로 날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시끄러워! 됐고, 음료수 사왔으면 마사지나 좀 해. 뭐? 자,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얼른. 땅에 떨어진 내 위험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해. 왠지 모르게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에게 마사지를 요구당하는 너무나 말도 안 돼서 신기하기까지 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뭐 이래봬도 마사지는 내가 좀 하지. 그렇게 있는 힘껏 마사지를 시작하자. 아파! 너무 아프잖아!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좀 아프게 해달라고 했어, 누가? 살살 해야지! 뭐야, 이렇게는 제멋대로라니. 뭐 어쩌라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는 타입인가 본데. 잠깐만! 이게 뭔 짓이야! 대포 같은 물총으로 물을 쏴대는 여자아이. 이런 짓 초등학생에도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내가 여자아이 쪽으로 다가가자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뭐야 저게? 나 어른이 저렇게 넘어지는 거 처음 봤어. 이 녀석들. 학생들은 한바탕 날 보고 웃어제끼더니 만족한 건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날 그대로 두고 사장실에서 나가버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코카와님,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장은 이리저리 어질러 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설마. 요코카와로부터 전화를 받고 1시간 뒤 난 코이케 하우징에 와 있었다. 휴즈를 위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다니 역시 코이케 사장은 섬세한 부분이 있으시군. 얘들아, 저 사람 좀 수상하지 않니? 이 회사에 숨어들다니 용기만큼은 칭찬해주고 싶군. 한 건 더 올려볼까? 사장실이 어디였더라? 여긴가? 아니다, 저쪽이었나? 여기저기 둘러보며 헤매고 있는데 뒤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상한 녀석 발견! 각오해라! 받아라! 안돼, 그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고이케 사장과 토요마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라님, 괜찮으십니까?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길래 헤매고 있나 싶었는데 나와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얼마나 놀랐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고이케 사장 그리고 토요마사, 그게 저도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사장실을 찾고 있었더니 뒤쪽에서 갑자기. 일단 사장실로 이동하시죠. 사장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에서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두 분 모두 죄송합니다. 사장과 토요마사의 어깨에 기대어 사장실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 드디어 왔네? 나 놀러 왔어. 사유리! 회사에 올 때는 사전에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아니, 갑자기 놀러 오고 싶은 걸 어떡해. 맞다, 아빠 들어봐. 나 오늘 회사를 위해서 2가지나 좋은 일을 했다고. 좋은 일? 응, 사장실에서 놀고 있는데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바닥 같아 보이는 사원이 온 거야. 교육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심부름도 시키고 마사지도 시켰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보니까 뭔가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혼쭐을 내줬다고. 대단하지? 여자아이는 자랑하듯 그렇게 말했고 나와 세라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듯했다. 어라? 저 두 사람...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두 분은 우리 회사 대주주분들이라고. 우리 회사의 존망은 이 두 분 손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근데 한 분에겐 심부름, 또 한 분은 혼쭐을 냈다니. 이게 대체 얼마나 큰 일인지 너 알기나 하는 거야? 주주? 그게 뭔데? 아빠랑은 비교할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높은 분들이라 이 말이야. 너 이 녀석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은 거냐? 뭐?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던 그녀도 점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듯 보였다. 요코카와님, 세라님, 이 망나니 같은 딸이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설마 그렇게 높은 분들이실 줄은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사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사 자체의 성장성은 틀림없어 보이긴 하니 뭐 어쨌든 고이케 사장, 앞으로 당신이 따님을 어떻게 교육시킬지가 좀 궁금한데요. 경영자로서 관리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젠 안 그럴게요. 그 결과 용돈은 없다. 회사에는 절대 두 번 다시 오지 말도록. 앞으로 필요한 돈은 모두 네가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해. 뭐? 말도 안 돼. 용돈이 없다니 그럼 생활이 안 된다고. 조용히 하지 못해.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알아야 해.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것. 알았나? 네. 그렇게 사유리와 친구들은 이런저런 알바 경험을 하며 사회의 고됨을 공부하게 되었다. 냄새나. 제대로 구석구석 청소하도록. 네. 돈을 번다는 것은 실로 아주 어려운 일이지. 어떤 일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도록. 그리고 나에게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줘. 답변할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도록 하지. 채널 구독도 잘 부탁해. 요즘 계속 몸이 안 좋네. 미열에 계속 졸리고 속도 더부룩한 증상이 한동안 계속되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나. 원인이 뭘까 싶어 검색해보니 이거 설마 역시 2줄이야. 그렇다. 난 임신을 한 것 같다. 중요한 일이니까 얼른 얘기해야 하는데. 내 이름은 코미야마 마이코. 25살이다. 난 지금 남자친구 다이치와 동거하고 있다.
아 진짜 피곤하다. 오늘도 해외 클라이언트들이랑 미팅이 너무 힘들었어. 어서 와. 남자친구인 다이치는 대기업 상사에서 일하는 엘리트다. 그런 그에게 임신 사실을 전하려고 해보지만 다이치, 저기 할 말이 있는. 그보다 내 말 좀 들어봐. 선배 와이프가 곧 출산이라 육아휴직을 한대잖아. 그럼 내일이 2배가 된다고. 최악이지. 그렇구나. 그래도 아기가 태어난다니 축하할 일이네. 뭐? 전혀 축하할 마음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처럼 임신 사실을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들킬 것 같으니 얼른 얘기해야. 좋은 아침. 배고프니까 빨리 밥 좀 줘. 잘 잤어. 금방 만들게. 근데 이제 보니 너 좀 찐 거 같다. 이건 나 같은 엘리트의 여친이라는 자각이 있긴 한 거야? 제대로 관리 좀 해. 안 그럼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좋지 않다고. 아니 이건 살찐 게 아니라 임신한 거야. 우리들 부모가 되는 거라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뭐? 내 아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낳아야지. 절대 안 될 소리. 네 아이 따위 장래가 있긴 하냐? 그런. 낳고 싶으면 여기서 나가서 혼자 알아서 잘 키워보든지. 다이치. 환영받지 못하리라 짐작했지만 이렇게 심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알았어. 안녕. 그렇게 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다. 마사키, 맘마 먹을 시간이다. 혼자서 하는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 많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던 난. 어서 오세요. 마사키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지만. 엄마. 어머, 마사키, 지금 엄마라고 한 거니? 엄마. 대단해, 마사키. 말할 수 있게 된 거구나. 마사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곧 밥 다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많이 뭔지 마사키가 처음 듣는 말을 중얼거리는 거였다. 잘 들어보니 매니매니고 매니동 7개 9-7. 설마 주소인가? 마사키, 어떻게 된 거니? 매니매니고 매니동 7개 9-7. 그 주소에 가고 싶다는 거니? 매니매니고 매니동 7개 9-7. 마사키, 너 왜 그래? 어떻게 된 걸까? 좀 무섭긴 해도 궁금한데. 설마 싶으면서도 난 궁금한 나머지 마사키를 데리고 그 주소로 향했다. 매니동 7길 9-7은 여기쯤인데. 계속 담이 연결되어 있네. 그 담을 계속 따라가 보자.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저택이 있었다. 대단한 저택이네. 이런 큰 집이 실제로도 있구나. 정말 대저택이다. 그치? 성 같아. 마사키, 너 여기 와보고 싶었던 거니? 자, 그럼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돌아가려고 하자. 마사키는 집에 가는 게 싫은지 떼를 쓰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마사키? 미안해. 그치만 엄마는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걸. 이런 집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야. 알았니? 아이고 착하다. 그렇게 마사키를 달래고 있는데. 무슨 일이시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아이가 좀 울어서. 설마 당신은?
그렇다. 거기 나타난 사람은 아카쿠라 재벌의 아카쿠라님이었다. 내가 놀라자 토키오님, 토키오님. 마사키 왜 그러니? 갑자기 마사키가 아카쿠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 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저 이 아이가 갑자기 여기 주소를 이야기하길래 와본 것뿐이에요. 매니고 매니동 7개 9-7. 진짜네. 틀림없는 우리 집 주소야. 알겠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마사키 잘 됐다. 우리 아까분 큰 집에 가보는 거야. 기뻐해줘서 다행이네요. 마사키라니 설마. 내 이름은 아카쿠라 토키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 중 하나인 아카쿠라 재벌 후계자이면서 프리미엄 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이다. 왜 그러니 마사키? 마사키 군은 갑자기 발버둥거리며 도우미들이 살고 있는 구역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보고 싶네? 좋아, 가보자. 죄송합니다. 마사키 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니 이 방은 아니 설마. 안 돼. 여긴 열쇠로 잠겨 있지?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싶은 건가? 만져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마이코 씨가 마사키 군을 비밀번호 패드에 가까이 데려가자 마사키 군은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방은 열려버리고 말았다. 뭐야? 왜 마사키 군이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죠? 나와 마이코 씨가 경악하는 사이 마사키 군은 아장아장 걸어가 책상 의자에 앉더니 I live in this room. 영어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너 설마 왜 그러는 거야 마사키? 원래대로 돌아와줘. 엄마. 다행이야. 우리 마사키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방은 예전 제 집사가 사용하던 방이에요. 네? 그 집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 우수한 분이었죠. 도쿄님, 아카쿠라 집안을 이어받으실 분이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영어부터 시작하시죠. 뭐야? 나 이제 일상회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안 할래. 사교계에서 그런 레벨의 영어를 사용하시다간 창피하실 겁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는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언어와 상관없이 그 언변이 출중하여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내가 15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분의 이름도 마사키였어. 네? 이건 내 억측일 수도 있지만 마사키 군은 전생에 이 방에 살며 일하던 내 집사인 것 같아. 저희 마사키가요? 다행히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카쿠라님은 마사키 군을 귀여워해 주었다. 마사키, 여기가 마음에 드니? 이렇게 보면 평범한 아기인데 말이야. 가끔 각성한 것처럼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내가 혼자 마사키를 키우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정말 힘들었겠군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서포트하고 싶은데. 정말이요? 물론이지. 이것도 운명이니 말이야. 일단 먼저 마이코 씨, 아카쿠라 재벌 산하의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병설 어린이집도 있으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염치 없지만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아카쿠라님의 소개로 아카쿠라 상사의 사무직원으로 일하게 된 나. 그러나 입사한 첫날, 이번 달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코미야마 마이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노우에, 너 코미야마 씨에게 회사를 안내해 주도록. 네.
무려 아카쿠라 상사에서 다이치가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이치가 대기업 상사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게 아카쿠라 상사일 줄이야. 대체 어떻게 너 같은 조학력인 여자가 이렇게 큰 상사를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소개받았을 뿐이에요. 그래? 네 주제에 과분한 줄 알아야지. 그나저나 아이는 어쨌지? 상관없잖아. 뭐 됐어. 그보다 너 같은 애랑 이 회사는 어울리지 않으니 어서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 이름은 이노우에 다이치. 훈남의 고학력에 누구나 아는 대기업 상사인 아카쿠라 상사에서 일하는 엘리트 사원이다. 이노우예, 이 서류 좀 번역해서 답신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난 사내에서 유일하게 배트매니어가 가능한 귀중한 인재다. 그래서 난 이 회사의 배트매니 국과의 거래를 책임지고 있다. 아카쿠라 상사에서 일하는 지위와 급여는 물론 감사하지만 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돈을 벌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난 실은 배트매니 국과의 거래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아, 여보세요? 나야. 일주일 후에 30억 거래가 있는데 그때 얘기한 횡령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당하게 전화로 얘기해도 되냐고?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걱정 마. 3일 후 아카쿠라 저택에서 파티가 있다. 거기서 더 상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 알았나? 3일 후 아카쿠라 재벌 사내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원 중에서 우수 사원을 표창하기 위한 파티에 초대받은 나. 아, 그 녀석은 어디 있나? 이 파티에 와 있을 배트맨인 동료를 찾던 중. 어라? 저건 아카쿠라님? 아카쿠라님은 낯선 아이를 안고 있었다. 뭐야 저 아이는? 아카쿠라님 기혼이었던가? 아카쿠라님, 설마 그 아이 아카쿠라님 아이예요? 카논 씨와의 아이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지인의 아이를 잠깐 봐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봐, 귀엽고 아주 강단 있는 얼굴 아니야? 이렇게나 귀여워하시는 걸 보니 아주 그 아이한테 푹 빠지셨네요. 아카쿠라님이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카쿠라님, 긴급 전화입니다. 아, 그래? 미안하지만 자네 이 아이를 잠깐 맡아주겠나? 제가요? 아카쿠라님은 우연히 가까이에 있던 나에게 그 아이를 넘기는 것이었다. 지인의 아이니 소중하게 대해주도록.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침이나 흘리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완전 멍하게 있는 것 봐. 도대체 부모가 어떤 녀석이야? 시간은 19시. 그 녀석과 만날 시간인데 이 아이는 어쩌면 좋지. 뭐 어차피 아이가 알아듣는 일도 없을 테니 데려가도 되겠지. 난 같이 파티에 와 있던 녀석과 세세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3일 후 전에 얘기한 거래가 있을 거야. 그 30억엔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잠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당당하게 해도 돼? 배트맨이 국어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둘뿐이라고 신경 쓰지 마. 그보다 그 돈을 어떻게 빼내느냐인데. 아, 여기 있었군. 마사키를 갑자기 맡겨서 미안하네. 아카쿠라님, 전혀요. 아기가 너무 얌전해서 괜찮았습니다. 내가 그 사원에게서 마스키를 받아들자. 토키오님, 이 사원은 배트맨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악용해 3일 후에 예정된 30억엔 거래에서 횡령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 그 현지 사원과 의논하고 있었어요. 마사키는 갑자기 또 각성을 한 건지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뭐? 현지 사원이 만든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해외 도주할 예정이래요.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희들 이게 사실이야? 네? 설마요. 그나저나 이 아이는 상상력이 참 풍부하네요. 그래, 맞아요. 이 아이 이상해요. 혼란스러워하며 필사적으로 변명해대는 두 사람. 다이치, 단념하고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마이코! 우리들의 아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어. 이 아이가 네. 맞아.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우수한 녀석의 기억이라고.
전생에 내 집사였던 마사키는 오기구구를 할 수 있는 천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야말로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사키가 할 수 있는 언어 중 하나가 배트맨이어지. 그러니 마사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랍니다. 전생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그건 네가 사용하는 PC나 휴대폰을 조사하면 모두 금방 알게 될 내용들이지만 그건 그것보다 네가 이 마사키의 아빠라니 믿을 수 없군. 아이를 책임지지 않은 넌 그 죗값을 받아야겠지. 그 후 다이치가 사용하던 PC나 휴대폰에 있던 대화 내용을 번역하니 횡령 계획에 대한 증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다이치는 아카쿠라 상사에서 해고되었다. 젠장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곤란해졌건. 배트맨이 국가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네. 터키오님, 제가 엄마랑 열심히 해볼게요. 마사키, 나이를 먹을수록 이 전생에 대한 기억도 점점 옅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엄마가 배트맨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게요. 마사키는 참 능력 있는 선생님이었지. 안심할 수 있겠군. 이렇게 터키오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어 행복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마사키의 제안대로 난 마이코 씨를 배트맨이 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창구로 발탁했다. 마이코는 마사키로부터 배트매니어를 배우고 합심하여 열심히 해주고 있다. 수년 후 마이코 씨가 역대 기록을 남을 정도로 큰 실적을 남기게 된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 근데 말이야, 전생의 천장이나 스푼 같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지 않아? 완전 지옥일 텐데. 뭐 그것보다 다들 전생이 뭐였을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채널 구독도 잊지 말도록. 채널 구독. 어라? 설마 나 임신한 건가?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이건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이렇게 솔직히 계획 임신은 아니었던 듯하다. 4개월입니다. 심지어 새 쌍둥이네요. 새 쌍둥이요? 완전 레어템이네요. 근데 아빠가 없는데 어쩌나. 이렇게 우리 새쌍둥이는 태어나게 되었다. 자, 장 보러 간다. 산책 좋아. 산책 고고. 이건 한 살 때이던 나, 신지. 예쁜 꼴. 이쪽이 내 남동생 츠쿠모, 그리고 여동생 아키나. 어머나, 새 쌍둥이 너무 귀엽네. 아직 1살 정도인데 이렇게나 말을 잘하다니 정말 똑똑하네. 너무 시끄러울 정도예요. 우리들 새쌍둥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이 좀 빠른 듯하다. 엄마는 눈치채지 못한 듯 싶지만. 새쌍둥이형 유모차는 좁은 길은 못 지나간다고. 고생하시네요. 필요하신 물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 그래도 될까요? 엄마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만남. 이 만남이 우리들 새쌍둥이 운명 또한 크게 바꾸게 된다. 이렇게나 친절한데 너무 잘생기기까지. 최고. 천재 신인 배우라고 불리는 잘생긴 류가라는 배우가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연애를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의 사족을 못 쓰는 엄마는 금방 반해버리고 말았다. 오늘부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 응, 나 류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역시 난 잘생긴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나 봐. 금방 동거를 시작한 엄마는 엄마, 공놀이예요. 알았다고. 좀 더 류가랑 있고 싶은데. 점점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류가군한테 말해봐. 뭐? 내가? 난 배우로서 좀 더 크게 되고 싶거든. 아이들이랑 놀 시간 없다고. 류가군, 놀아줘. 배우는 힘든 거야? 시간이 뭐야? 막 2살이 된 우리들은 실은 좀 더 똑똑했다. 어차피 둘 다 놀아줄 생각 없으면서. 그게 되고 싶다면 누워있지 말고 연습이나 할 것이지. 엄마랑 놀기보다 연기 연습이나 하지.
그러나 최소한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보통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그런 우리들도 성장을 했고 5살이 되던 해였다. 미안하지만 엄만 너희들을 키우기 지쳐버렸어. 너희 셋은 앞으로 각자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오? 자, 이게 너희를 입양해줄 부모들이야. 미안하게 됐다. 자, 그럼 이만 해산. 이렇게 엄마는 가버렸다. 엄마, 유가군. 이럴 수가. 저 녀석들 아직 이쪽을 보고 있잖아. 됐어.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건 천재니까 말이야. 아, 드디어 갔군.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더 편하지 뭐. 자, 그럼 우리들 이제 헤어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응, 물론이지. 이렇게 우리들 셋쌍둥이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시간 신경 쓰지 않고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니 최고야. 미사키, 너도 연예계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같이 성공해서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미사키도 미인이고 성공할 거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류가 멋쩡. 나 류가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 8년 후, 중학생이 된 나는 타케하시라는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 자라게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 기말 시험에서도 학년 1등 했어요. 신지 장하구나. 입학하고 나서 계속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두 분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어. 그때 내가 좋아하는 모로스타 TV에서 어떤 방송을 보게 되었다. 자, 이번에 새로 시작할 코너는요, 모노보슈군의 좋은 여자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전 세계의 멋진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탤런트 히야마 미사키 씨입니다. 저건 까먹고 있었던 내 친엄마를 TV에서 보게 될 줄이야. 미사키 씨는 특이하게도 결혼 후에 연예계 데뷔를 하셨죠? 네, 처음엔 배우 류가군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류가군이 제 재능이 아깝다며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줬어요. 연예인이 된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내조를 잘하기 위해 늘 집안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한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생긴다면 뭐 이런 상상을 하며 매일 육아에 대한 지식도 쌓고 있어요. 헌신적인 아내로서의 모습을 어필하는 모습인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걸까? 좋아, 지금이야말로 두 사람과 다시 만날 타이밍이다. 엄마를 찾았어. 전원 집합. 어라? 이건 신지영이 보냈군. 전원 집합?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다음날, 츠쿠모, 아키나, 두 사람 오랜만이야. 오랜만. 두 사람 다 멋있어졌네. 고마워. 이번에 다 같이 모이자고 한 이유는 말이야, 8년 만에 재회한 우리들, 그 시간을 채우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곳에서 활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시 츠쿠모와 아키나,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어. 편지를 가져와 줬구나. 고마워, 미샤. 오, 천재 소년인가? 여러 가지 사연도 있군. 재미있겠는데? 이건 오퍼를 보내볼만 하겠군. 며칠 후, 난 무려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 고양이에게 편지를 주면 모로보시님께 직접 전달해준다는 소문은 사실이었구나. 편지 고마웠어. 신지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정말 천재인 것 같더군. 꼭 모로스타 TV에 출연해줬으면 해. 정말요? 실은 제가 세 쌍둥이 중 한 명인데요. 각자 다른 곳에 입양되어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나머지 두 사람도 다른 분야의 천재입니다. 그 두 사람도 같이 모로스타 TV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난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 세 명이서 모로스타 TV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다. 그럼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겠나? 물론이죠.
츠쿠모 군과 아키나짱이 형제 맞나? 네, 맞아요. 그래. 꼭 두 사람도 함께 출연해주면 고맙겠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친 건가? 역시 모로보시님.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모로보시의 신기한 발견. 이 방송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 왜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생각되는 신기한 사건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류가 군과 함께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천재 훈남 배우 류가입니다. 연기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죠. 지니어스 프로모션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배우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 방송에 나올 수 있다니 저도 드디어 인류 배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천재 특집으로 류가군의 아내분도 모셨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사키 씨에게는 육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 아직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혹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애정을 듬뿍 주고 싶어요. 정말 가증스럽군. 놀랍군 놀라워. 이번엔 우리들이 놀래켜주자고. 그럼 오늘의 주인공 천재 새 쌍둥이를 소개합니다. 신지군, 츠쿠모군, 아키나 짱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쟤들이 어떻게 여기? 이건 거짓말이야. 이 새 쌍둥이는요, 무려 서로 다른 장르에서 천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VTR로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장남 타케하시 신지군. 신지군은 공부의 천재로 한 번 배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명 사립중학교에 진학하여 입학 후부터 전국 모의고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죠. 중학생이지만 벌써 4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 천재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다음은 둘째 키바 츠쿠모군. 츠쿠모군은 운동 천재로 전국 중학교 체력 테스트에서 중학교 전체 1위를 차지했죠. 유명 축구 클럽에 소속되어 대활약 중인데 이미 스폰서가 있다고 합니다. 스폰서? 중학생인데? 마지막으로 막내 묘된 아키나짱. 그녀는 유명 콩쿨에서 중학생 나이로 수상한 예술 천재입니다. 그녀의 재색은 정말 독특해서 매니스타그램에서 그 작품이 등장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을 모은 그녀의 그림은 현재 한 작품당 4천만 엔대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이렇게나 훌륭한 재능을 가진 새 쌍둥이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새 쌍둥이의 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요. 이들은 무려 5살 때 친부모에게서 버려져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재능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5살 때였어요. 입양될 부모님의 사진과 주소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해산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친엄마가 지금 헌신적인 아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까지 연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습을 수록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의 친어머니는 하룻밤의 일탈로 생긴 아이들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끊임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은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으렴. 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그럼 우리 밥은? 냉장고 안에 뭐 없니? 그리고 선반위에 소면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던지 하렴.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고 그들이 5살이 되자 미안하지만 엄만 너희들을 키우기 지쳐버렸어. 너희 셋은 앞으로 각자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자, 이게 너희를 입양해줄 부모들이야. 미안하게 됐다. 자, 그럼 이만 해산. 이렇게 엄마는 가버렸다. 엄마, 육아군. 이럴 수가. 이런 영상들이 나간 후 당사자 쪽을 보니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폭포선처럼 흘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어떡하지? 미사키 씨, 이 영상을 보고 할 말 없습니까? 이 아이들은 입양된 부모님이 키우셔서 잘 몰라요. 류가 씨는요? 네? 저요? 아니, 원래 제 아이도 아니고 전 상관없죠. 저 영상 보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키의 아이라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TV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저런 짓을 해놓고 인꼬부부 행세를 하다니.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 거야? 입양된 후가 더 행복했다니 참나. 지금까지의 완벽한 아내라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영상에서나 그 후의 태도 또한 문제시되었다. 그 결과 스폰서들이 하나둘 두 사람과의 계약을 파기했고 사무실과의 계약도 해지되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 난 빅스타가 되어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천재인 새쌍둥이라 아주 흥미롭지. 그 후 우리들은 모두의 양부모님들을 초대해 모두 함께 감사 파티를 열었다. 우리들 모두 좋은 부모님께 입양돼서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은혜를 갚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모로스타 TV 출연을 계기로 난 모로보시 학원, 스쿠모는 모로스타 애슬리트, 아키나는 모로스타 아트의 스카웃되었고 다들 각자의 무대에서 열심히 하자. 좋아, 인류가 되어보자. 다음에 만났을 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키워준 부모님에 의해 인생이 변하게 된다면 진정한 부모는 어느 쪽일까?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바 벨리시마. 그곳엔 굉장히 수상한 특별 메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새하얀 액체라는 거야. 진짜? 그럼 그거 너희 둘이 마셔보면 되겠다. 뭐? 좀 무섭다. 하얀 액체라니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꾸덕한 느낌은 뭐지? 좀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야? 남자 손님들은 기대하는 듯 보였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건 도저히 그냥 치워주세요. 실제로 그 음료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시지 않고 치워버리는 듯하다. 또 거절당한 건가? 유감이군. 에리, 아까 강의 노트 필기했어? 나 좀 보여줘. 그래, 내 이름은 스즈키 에리. 동기 키무라 유우카와는 친해 보이지만 실은 유카 오늘도 이쁘다. 옆에 있는 녀석 덕분에 더 이뻐 보이네. 소문난 미녀인 유우카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애랑 항상 함께 있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아 맞다, 오늘도 미팅이 있는데 에리도 올 거지? 갈게. 요즘은 미팅에 날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고 역시 날 밟고 올라서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날 저녁 실은 난 웨스트 마운틴에서 일하는 초 엘리트라고. 나도 대기업 와이퍼 에이전트에서 근무해. 미팅에 나온 남자들은 유우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유카짱 진짜 너무 이쁘다. 모델 같은 거 하고 있지? SNS도 알려줘. 늘 항상 그렇듯 나에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긴 했지만 유카짱은 왜 에리짱이랑 절친인 거야? 이런 재미없는 애랑 뭐하고 노냐? 다들 너무해. 에리는 내 둘도 없는 친구라고. 유카짱 착하긴. 됐고 게임이나 하자. 무슨 게임이냐면 고백받은 횟수 공개 게임. 어때? 좋다. 자 그럼 제일 적은 사람이 벌칙이다. 뭐야, 나한테 벌칙 주려는 거잖아. 그럼 벌칙은 이런 거 어때?
그렇게 말하며 유혹하는 남자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오, 그거 좋다. 아주 좋은 생각. 자, 그럼 나부터 무려 43명. 다음 유카짱은? 난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러브레터만으로도 100통은 넘게 받았어. 진짜? 역시 유카짱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게임 순서는 나에게 돌아왔다. 자, 그럼 마지막 에리짱. 남자들은 기분 나쁘게 웃으며 나에게 고백받은 횟수를 물었다. 제로예요. 역시 그렇지. 자, 그럼 에리짱 벌칙 당첨이다. 그렇게 말하며 한 명이 점주에게 직접 가서 주문을 하더니 자, 이걸 마셔주세요. 특별 메뉴라고 소문난 그 하얀 액체를 들고 왔다. 이게 뭐야? 설마 못 마시겠다는 건 아니지? 이 액체 뭔가 끈적하고 꾸덕하고 냄새도 좀 심한데.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은 유우카를 바라보는데 맛있을 수도 있잖아. 에리 힘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됐어. 이까짓 거 마시면 되잖아. 각오를 정한 나는 원샷을 때렸다. 오호, 마셨어. 이거 마시는 여자 처음 봤어. 에리짱 좀 하는데? 남자들은 내가 그 하얀 액체를 마시는 모습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다 마셨어요. 됐죠? 에리 대단해. 유우카도 하얀 액체를 다 마신 날 보며 기뻐하는 듯 보였다. 이거 좀 이상한데 토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아래를 보자. 이건 뭐지? 뭔가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컵 맨 아래쪽 수수께끼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뭘 하려는 거지? 의심하며 남자들을 쳐다봤지만 그들은 내가 하얀 액체를 마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메시지 따위는 눈치채지 못한 듯 싶었다. 자, 그럼 하얀 액체 원샷 기념으로 사진 찍어줄게. 자, 에리, 컵이 비었다는 걸 보여줘. 좋다, 좋아. 자, 그럼 에리짱 평가도 해줘. 쓰고 맛없었어요. 찍는다. 의도치 않게 내가 하얀 액체를 마신 것으로 미팅은 점점 더 달아올랐고 또 하자, 또. 우리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는데 유카짱 어때? 나도 에리도 다음 주 아직 일정은 없는데? 잠깐만. 내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이미 다음 미팅 일정이 정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과 또 만나야 하는 거지? 난 대체 뭘 한 거지? 다음 주도 오늘 같은 만남이 되겠지. 휴대폰이 울려 확인해보니 유우카가 보낸 메시지였다. 다음 주도 잘 부탁해. 역시 유우카에게 난 그저... 그러고 보니 유리잔의 바닥에 적힌 메시지를 기억해냈고 사진을 줌해보니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 이 전화번호 대체 뭘까? 술에 취한 탓인지 난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졌고 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받았다. 여보세요? 저기 하얀 액체를 마셨는데 그 잔 밑에 이 번호가 적혀져 있어서요. 그렇군. 그럼 혹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주소로 오도록. 네? 그게 무슨... 전화를 받은 남성은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 장소를 말했다. 이날은... 전화 상대가 지정한 날짜는 다음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딱 좋네. 볼일 생겼다고 하고 그 미팅을 거절할 좋은 구실이 되겠네. 자, 그럼 기다리고 있지. 그렇게 전화는 끊겼다. 난 정말 그 장소에 오고야 말았다.
쓰잘데기 없는 미팅보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쯤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는 수상한 뒷골목에 수상한 가게에 도착했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 잘 왔군. 가면을 쓴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 진짜로 와주다니 고마워. 저기 여긴... 내 질문엔 답하지 않고 그는 왠지 익숙한 음료를 내어왔다. 이건... 점주가 만든 특제 드링크가 좋았던 거지? 특별히 받아왔으니 마시도록. 네? 이게 마시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닌가? 저기... 그게... 내가 곤란해하자. 자, 거절하지 말고 돈은 안 받을 테니. 생각지도 못한 투전체. 잘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몸이 그 액체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여전히 쓰고 맛없는 이 액체.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때 뭐지 저 사람? 역시 오는 게 아니었나? 새롭게 등장한 또 한 사람의 남자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더 이상은 무리야! 난 눈을 꾹 감아버렸다. 어두운 가게 안에 금소금이 울렸다. 응? 어라? 아프지 않네? 왠지 모르게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눈을 천천히 뜨자. 의자에 앉지. 네! 뭐지?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얼굴에 뭘 쓰고 있는 건가? 볼에 뭘 바르는 건가? 어떻게 해? 나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1시간 후. 완성이다. 이제 눈 떠도 좋다. 네. 부들부들 눈을 떠보자. 누구지? 나 어떻게 된 거지? 내 눈앞에 비친 건 나 자신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변신한 내 모습이었다. 뭐야? 이게 저예요? 바뀌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왜 이 사람은 내가 바뀌고 싶어 한다는 걸 안 걸까? 이 정도면 자신 있게 미팅에 갈 수 있겠지? 그 모습으로 약속한 미팅에 다녀와. 세계가 바뀔 테니까. 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가면 쓴 남자가 이렇게나 잘생긴 사람이었다니.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미팅에 참가하기로 했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혹시 에리짱? 진짜야? 남자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알았다. 머리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다. 완전 내 스타일. 에리짱이 이렇게 미인인 줄 몰랐네. 변신이라니 좋다. 고마워. 너무나 노골적인 태세 전환에 내가 오히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방치되었던 유우카가 화를 냈다. 치, 에리가 오고 나서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리짱이 너무 이뻐서 말이지. 그러게 유카짱도 너무 이쁜데 에리짱이 깜짝 놀라게 이뻐서. 유우카가 더 화내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럼 두 사람 모두 에리에게 제대로 고백해보는 게 어때? 단 에리가 거절한 사람은 하얀 액체 마시기 벌칙. 어때? 유우카가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했지만 남자들은 왠지 더 의욕이 넘쳐하는 것이었다. 에리짱 운명을 느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나 반드시 에리짱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그러니 나랑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 갑자기 시작된 고백 타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황하며 유우카 쪽을 보는데. 자, 에리, 누가 더 좋은지 골라. 그렇게 말해도. 또다시 남자들의 굉장한 어필이 계속되었고 난 끝내 짜증이 나서는 나 두 사람 다 별로 관심 없다고. 뭐? 도대체 왜? 우리들 완전 엘리트라고.
사귀는 게 좋을걸?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까지의 나라면 아무 말 못했겠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날 그렇게나 비웃고 놀렸으면서 외모가 좀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엘리트든 부자든 절대 난 무리야. 이럴 수가. 난 지금까지 내가 아니다. 난 다시 태어난 거야. 자, 그럼 차인 기념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점주가 웃으며 하얀 액체를 큰 잔 가득 채워 들고 왔다. 서비스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좀 무리인데요. 그치? 쓰고 맛없다며. 난 안 되겠어. 어떻게든 안 마시고 넘어가려는 남자들이었지만 뭐?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차이면 마신다고 해놓고. 손님, 이건 아주 특별한 드링크인데 꼭 장난 아닌데. 자, 힘내볼까? 설마 엘리트 분들이 약속을 깨고 마시지 않는다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알았다고. 맛있게 마신다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 맛은. 쓰다. 이 꾸덕한 식감에 끈질기게 남는 쓴맛 최악이다. 결국 저건 뭐였을까? 점주가 만든다고 하더니 설마... 난 음료가 대체 뭔지 궁금해져 미소로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점주에게 물어보았다. 이건 내가 개발한 마시는 미용액이라고. 뭐? 맛은 좀 그렇지만 그 효과는 절대적이라고. 마셔본 에리는 실감했지? 그 사람... 맞아. 피부가 좋아졌어. 진구지 씨, 점주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도대체 그게 무슨... 유우카의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자 에리는 실은 더 예쁜 사람이지만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매력을 가리는 머리 스타일이나 패션 때문에 아까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었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하고 미팅에 초대하곤 했는데 그때 지인인 진구지 씨에게서 마시는 미용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일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머리를 잘라준 건 내가 아는 미용사야. 마시는 미용액이라 내 피부 좀 좋아진 것 같긴 하네. 나도 이런 피부 처음이야. 그러나 아무리 내 미용액이 효과가 좋아도 내면까지 아름답게 할 수는 없으니 너희들은 내면을 좀 더 가꾸는데 힘쓰길 바래. 네. 유우카가 날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고마워. 무슨 소리? 우리들 절친이잖아. 그래도 이렇게나 깜짝 놀라게 하다니. 다들 이번 이야기는 좀 무서웠으려나? 댓글 감상평 기다릴게. 그럼 채널 구독도 잘 부탁해. 그럼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맡겨만 주세요. 내 이름은 케이타야. 지금은 육상 특성화고의 기숙사 관리 알바를 하는 중이야. 아 맞다 케이타. 갑작스럽지만 심부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사오면 돼. 부탁한다. 알겠어요. 그럼 슈퍼로 렛츠 고! 어디 보자. 물건이... 콩나물 한 가닥? 콩나물 한 가닥은 안 파니까 한 봉지가 맞겠지? 분명 단위를 잘못 쓴 걸 거야. 좋아. 다음은 뭐지? 장을 다 본 난 코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 왜 콩나물을 한 봉지나 사온 거야? 메모에 한 가닥이라고 써놨잖아. 네? 죄송합니다. 슈퍼에 콩나물 한 가닥은 안 판다고. 게다가 한 가닥으로 대체 뭘 하려고.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거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회 성적에 따라 식사를 차별적으로 나눠줄 거다. 코치님이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네. 내 이름은 나카노 케이스케. 육상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으나 대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1위를 차지한 학생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호화 뷔페를 준비했다. 아싸, 코치 최고.
반대로 1회전에서 탈락한 녀석들의 식사는 콩나물 한 가닥. 콩나물 한 가닥? 말도 안 돼. 저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1회전에서 탈락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감독이 없는 지금 이 학생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육상부에는 코치님 외 감독님이 한 분 있으나 감독님은 지금은 해외 연수로 장기간 부재 중이다. 지금 성과를 올려야 해. 그걸 위해서라면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난 진짜로 콩나물 한 가닥만 먹는 생활을 보내게 됐다. 진짜 콩나물 한 가닥뿐이잖아. 개웃겨. 탈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맞아. 아, 개불쌍해. 나는 호화 뷔페인데. 맛있겠다. 너도 이런 호화 요리를 먹고 싶다면 이리 해보지 그래? 그녀의 이름은 미조구치 사키. 천재 러너라고 불리며 전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기에 호화 뷔페를 만끽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독이 식단을 빡세게 관리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었잖아. 이게 얼마만의 호화 요리라? 최고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괜찮나? 콩나물 한 가닥이라니. 저러면 영양소가 부족할 텐데 운동선수한테 어떡해. 케이스케, 이거 먹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규칙은 지켜야죠. 괜찮아요. 케이스케. 몰래 빵을 받았다는 걸 들키면 케이타 씨한테도 피해가 갈 테니까.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다음 대회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1등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사키는 경기 시작 전부터 계속 여유로운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어쩐지 몸이 좀 이상한데? 평소랑 달라. 몸이 무거워졌어. 왜지? 사키는 자기 뜻대로 속력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당황했다. 사키, 지금 뭐 하는 거냐? 움직임이 나빠졌잖아. 그건 당신이 호화 뷔페를 먹인 탓이라고. 결국 1차전에서 탈락. 게다가 꼴등이라니. 그렇게 사키도 콩나물 한 가닥만 먹는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아, 이걸로 어떻게 배가 차. 차라리 감독님이 주신 맛없는 식단이 훨씬 나아. 콩나물 한 가닥만 먹는 생활이 계속되자 사키는 육안으로 봐도 체중이 감소한 것 같아 보였다. 참나, 너한테 기대했는데 실망이야. 다음 대회에서는 성과를 올리도록. 네. 한편 나는 저번 대회에서는 아슬아슬하게 1회전 탈락은 면하여 콩나물 한 가닥만 먹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뭘 꼬라봐? 내가 1회전에서 탈락한 게 그렇게 우스워? 아니 그게 아닌데. 사키, 꽤 마른 것 같은데 괜찮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음 시합은 전국대회 출전이 걸린 중요한 시합이야. 게다가 이번엔 단체 종목으로 남녀 혼성 4인 400m 이어달리기가 있어. 여기에 출전한 멤버는 여러 학생들의 이름이 불리고 이어서 전전회 때 1회전에서 탈락한 케이스케랑 저번에 1회전에서 탈락한 사키. 네, 저요? 제가요? 난 너희들에게 일부러 성적을 만회시킬 기회를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빡세게 연습하도록. 파이팅하자. 괜찮으려나? 우리 힘내자. 콩나물 한 가닥만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시합을 위해 우리들은 빡센 훈련을 하게 됐다. 왜 너 같은 거랑 같이 연습해야 되냐고. 나 혼자만으로 충분해. 그치만 우리 콩나물 한 가닥 생활을 경험해본 동료잖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 그래도 끈질기게 연습을 권하자. 알았어? 너랑 연습하는 건 순전히 날 위해서야. 네 발목 붙잡기 싫으니까 연습하는 것뿐이라고. 알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마음을 열게 된 사키. 그리고 대회 당일이 되었다. 반드시 콩나물 생활에서 탈출하고야 말겠어. 오늘은 한층 더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어라? 저번에 1회전에서 탈락한 녀석이잖아? 이 사람은
지난번 여자 400m 우승자잖아. 럭키, 이 녀석이 출전한다는 건 이번 단체전은 편하게 우승할 수 있다는 뜻이네. 이번엔 절대로 안 질 거야. 모로보시님, 이번에도 기대되네요. 그러게, 어떤 유망주가 나타나려나? 제 이름은 니코, 모로보시님의 A급 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모로보시님과 같이 모로스타 에슬레트에 스카우트할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러 왔어요. 저 사람은 모로보시님이잖아. 엄청난 사람이 왔잖아. 그리고 마침내 우리 팀 순서가 됐다. 출발 신호와 함께 뛰기 시작하는 선수들. 그래, 좋아. 제법인데? 스타트가 좋았다.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두 번째 주자도 컨디션이 좋아 선두를 다퉜다. 가라! 그대로 넘겨버려! 파이팅! 그리고 다음은 사키가 달릴 차례다. 이대로면 이길 수 있어. 너랑 싸우게 되다니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번 대회도 우리들이 이길 거야. 나도 지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빡세게 연습했다고. 부탁해, 사키! 나한테 맡겨. 난 저번에 1회전에서 탈락한 뒤로 반성하고 노력한 사키의 모습을 봐왔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초반부터 힘을 준 것 같은데 평소보다 페이스가 너무 빠르잖아.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느려졌어! 그럴 수가, 근육이 끊어졌나 봐. 특훈 데미지가 지금 나타날 줄이야. 사키의 스피드는 순식간에 떨어져 우리 팀은 꼴등이 되어버렸다. 분해서 울 것 같았으나 어떻게든 계속 달리는 사키. 하지만 1위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우린 꼴등이야. 동료들은 절망했다. 사키, 그렇게 노력했는데 꼴찌라니. 반드시 그것만은 막아야 해. 감독님 죄송해요. 이번 시합은 절대로 질 수 없으니 죄송하지만 이번만 약속을 어길게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운동화를 꺼내 갈아 신었다. 잠깐만,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바톤 받으러 가지 않고 뭐해? 좋아, 이제 가벼워졌어. 이 신발은 이제 필요 없어. 방금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운동화 아냐? 신기한 듯 얘기하는 팀원이 내 신발을 들어올리며 깜짝 놀랐다. 야, 이 신발 너무 무겁잖아. 몇 킬로야? 20킬로. 20? 나는 그렇게 답하고 바톤 받을 준비를 하러 갔다. 대체 무슨 일이야? 계속 이 신발로 달렸던 거야? 맨 마지막에 바톤을 받은 나는 초반부터 전력으로 뛰었다. 저 꼴등 주자 엄청난 스피드인걸? 나카노 케이스케 학생이에요. 지금까지 눈에 띄는 대회 성적은 없었어요. 그치만 뭔가 엄청 신경 쓰이네요. 좋아, 일단 한 명 제쳤어. 그 후 나는 더욱 속력을 높였다. 뭐야? 왜 저렇게 빨라? 대박, 실화냐? 저 속도가 유지되면 거의 전국 탑레벨 수준 아니야? 마치 딴 사람 같아. 좋아, 잡았어. 골인 직전 나는 모든 힘을 다했다. 해냈어! 1등이라고! 오랜만에 평범한 신발로 전력 질주했네. 제대로 달릴 수 있어 다행이야. 엄청난 인재를 찾은 것 같네. 네, 그러게요. 이럴 수가. 마지막 주자가 저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 저 속도는 왜 저런 녀석이 여태껏 무명으로 활동한 거지? 고생했어. 너 진짜 빠르더라. 대박이야. 너 진짜 대박이야. 꿈만 같아. 나 때문에 또 꼴등할 줄 알았는데 설마 1등이라니. 저기 정말 고마워. 응. 근데 왜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야? 그런 신발만 신지 않았어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나는 원래
감독님이 스카우트에서 이 육상부에 들어왔다. 너는 장래 국가대표 선수로 될 인재야. 그런 너에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단다. 네, 너는 달리기에 재능이 있지만 근력이 부족해.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 앞으로 이 신발을 신고 1년간 지내도록 해. 무거워. 이걸 1년간 신으라고요? 그렇게 됐어. 뭔가 감독님 지인분께서 특수주문 제작된 신발로 다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래. 대박인데. 뭐 그런 세세한 건 넘어가자고. 그리고 다음 날 다들 고생 많았다. 자, 너희들은 훌륭하게 1등을 했어. 먹고 싶은 만큼 먹거라. 네. 케이스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콩나물 생활에서 탈출했어. 그래. 역시 콩나물 한 가닥은 좀 그렇지? 뷔페어도 과식하지 않도록 영양에 신경 써서 먹어야지. 콩나물 한 가닥으로 1위를 차지하다니. 역시 내 지도 방식은 훌륭해. 좋아, 그럼 얘들아 들어라. 오늘부터 1위 이외의 녀석들 식단은 모두 콩나물 한 가닥이다. 네? 그건 좀... 맞아요.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애초에 이 방식은 뭔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나는 감독님 대신 이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 내 명령에 거역하는 녀석들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에게 동아리를 맡긴 건 실수였던 것 같군. 감독님! 감독님! 어째서 여기에? 해외 연수는 어쩌시고? 끝났으니까 돌아왔지. 내가 없는 동안 동아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했더니 식단이 아주 엉망이었구만 그래. 식단표를 케이터를 통해 확인했어. 내 철저한 식사 관리를 이렇게나 망쳐놓을 줄이야. 그건... 콩나물 한 가닥과 뷔페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콩나물 덕분에 성적이 오른 선수가 있다고요. 그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콩나물 때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긴 했지만 결국 특훈의 필요로 실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으니까요. 맞아. 제 3자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감독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래서 아마추어들이란. 아마추어는 누구지? 콩나물 한 가닥으로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자네가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때? 아니 그건... 어쨌든 자네의 지도자로서 실격이야. 자네는 이제 이 동아리에 필요 없어. 얼른 나가. 그럴 수가... 그 후 코치님은 짐을 싸서 나갔다. 그 대신 나카노 케이스케, 너 모로스타 애슬레트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몸을 단련해보는 게 어때? 모로보시 그룹의 대표 모로보시님께서 나타나셨다. 네, 제가요? 그래, 네 재능을 꼭 우리 모로스타 애슬레트에서 발휘했으면 해. 가. 네 실력이라면 좀 더 위를 바라보라고. 맞아. 이런 기회 좀처럼 없어. 얘들아, 알겠어요. 가겠어요. 고마워. 해냈구나 케이스케. 그렇지만 우리 동아리 대회에도 나와줄 거지? 그치? 물론이죠. 콩나물은 가성비 있는 식품이지만 콩나물만 먹고 사는 생활은 건강에 안 좋으니 주의하도록 해. 구독 버튼 잘 부탁해.